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윤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고 국회에 나가가지고 앞서 보셨습니다만 여당 의원들과 투닥투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확실하게 여당이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현재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용어지만 공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정권은 바뀌었는데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탠스를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바꾸자 하니 사실은 뭐 정무적 또 소신에 따라서 앞선 정부의 국정 철학에 본인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정권은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요청하는 바는 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이전 정부에서 하던 만큼 세게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장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여당 의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장관 청문회하고 하면 한두 달 뒤면 물러나실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철학이나 정책 자체가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세게 그렇게 기강을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하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어떤 대립적 구도에서 현재 야당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그 자세, 그 스탠스로 질문을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 충분히 일정 정도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좀 안타깝게 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나갈 때마다 여당과 맞붙는 대표적인 인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특히 유독 이 한 사람과의 언쟁이 많긴 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저 장면이 모르겠습니다. 대등하게 말싸움을 한 장면일지 아니면 여당에서 국무위원, 방통위원장을 훈계하는 쪽에 무게가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임 가계부 장관도 여당 의원과 충돌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SKT 조사 결과 발표, 번호 이동 위약금 문제 그것도 발표합니까? 5개 로펌에 의뢰한 거 있잖아요. 그 5개 로펌에서 결과 다 왔습니까? 처음에 의뢰했던 거는 이제 민간합동조사단 결과를 보지 않고 의뢰했던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민간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그 의뢰해야죠. 그러면 그때 2달 전에 청문회 오셔갖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2달이 지났잖아요. 국회 와서 뭐 장난 놀아요? 말이 돼요? 말씀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서 2달이 지났는데 국회를 용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소리 지르지 아니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왜 안 됩니까? 아니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전 정부에서 취임한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이 건건이 부딪힌다. 이건 이제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구조령 변호사님,
왜 부딪히는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묻고 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의도 사실 언성 높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SKT 사태라는 거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런데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다시 또 자문을 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종전에 받은 거에 있는데 왜 또 받냐. 이제 이걸 문제 삼는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은 종전 의견에 대해서 이걸 반영했습니까? 반영했을 때 결론이 바뀝니까? 이거를 추가 질의를 항상 해요. 저희 같은 로펌에서도 그래서 기업체나 정부하고 이렇게 자문을 할 때는 항상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수시로 받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종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대뜸 거짓말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존중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헌법상으로 선출에 의해서 공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명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우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맞게끔 우리 헌법이 적합한 임명 방식을 정한 것뿐이에요. 모두를 다 선출하는 게 좋다? 그럼 뭐 의사도 선출하죠 뭐. 그게 맞나요? 안 맞으니까 그거의 시스템에 맞게끔 돼 있는 건데 그 존중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럼 이런 걸 고려해서 상호 존중이라는 걸 당연히 깔고 가야 돼요.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을 붙이신 게 뭐 헌법상의 국가기관의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서열을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아래거든요.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이 없다. 저게 지금 싸움에 대해서 뭐 어떤 논평을 하려면은 양쪽 다 그러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대뜸 거짓말이세요라는 거는 싸우자라거나 모욕 주기밖에 안 되거든요. 뒤에도 다룰 일이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뭐 2달 안에 검수한박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거 허언이시죠라고 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SNS에 그런 질문 아니야 뭐 이랬는데 허언이세요라는 질문하고 거짓말이시죠라는 거 똑같잖아요. 정청래 의원 기준으로도 저건 부적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아직도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신문을 할 때도 저런 태도 취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저렇게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만 남아있는 모습인데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저거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언성 높이고 격분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를 정치 행위로 삼는다라는 건데 현안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깊게 다뤄야 될 SKT 사태 이런 거 지금 다루지도 못하잖아요. 예. 지금 존중이라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 서열까지 갈 건 없고 그건 그냥 의전 서열에 불과하거든요. 누군가 윗사람을 정한다? 뭐 그럼 갑질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요? 갑을 관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에 의해서 짜여진 시스템이 3권 분립이잖아요. 그 3권 분립은 상호 존중이에요.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만을 깔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서 서로 간의 소임을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서로 다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의 질의 방식도 저래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예.